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달리는 기차 위에 뛰어오르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꽃제비였던 지성호 씨.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지성호 씨가 백악관이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저도 이제 초청 받을 때 이제 초대장을 이제 그 대통령님 이름으로 또 여사님 이름으로 해서 이제 백악관으로부터 초청 받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이제 북한 인권에 있어가지고 결코 이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제 북한의 피해자들 또 북한 인권의 피해자들 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받을 때도 이제 느꼈고 또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더욱이 느꼈던 것은 그 파티에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 이제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확신하게 됐던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허만서 차장, 이 지성호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적은 있지만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탈북민이 초대받은 것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 행사를 하는데 연회를 합니다. 그런데 네. 올해는 18일에 열렸는데 지성호 씨가 이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이 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연회에서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함께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백악관 관계자들 그리고 뭐 정계 인사들 그리고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한 500여 명이 이렇게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회는 보통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캠프를 할 때 선거 캠프에 후원을 하는 기업인들이랄까, 네. 그러니까 거액을 후원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굉장히 초청한 자리거든요. 친근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는 파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하. 자, 지성호 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저희가요, 지성호 씨가 누군지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의 모습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In 1996, Sung-ho was a starving boy in North Korea. One day he tried to steal coal from a railroad car to barter for a few scraps of food. In the process, he passed out on the train tracks, exhausted from hunger. He woke up as a train ran over his limbs. He then endured multiple amputations without anything to dull the pain. Your great sacrific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thank you. Sung-ho's story is a testament to the yearning of every human soul to live in freedom. 박사님. 최근 미국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 최룡해를 인권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은요, 14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성호 씨를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를 했다. 이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살짝 그 휴전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이 뭔가 적극적으로 여기 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인권이라는 비핵화 못지않은 인권이라는 칼날을 들어서 북한 정부를 압박하겠다. 이 김정은 정권에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인권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그 정권 문제 또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아파하는 제일 부분이죠. 아파하고 또 드러내면 북한 체제가 전 세계로부터 그야말로 벌떼 드러낸 얘기가 나왔으면 벌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비핵화에 응하든지 네. 인권의 칼날을 받겠는지 그걸 선택하라 이런 네. 최대의 압박 수치를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 한 사회에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심각한 책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심각하게 단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요,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서 자국의 인권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오히려 지어낸 거짓 주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적대 세력들이 떠드는 이른바 탈북자 몇만 명 시대에 대량 탈북과 같은 따위의 잡소리들이 완전한 거짓이고 낭설이며 이런 협잡군 가짜들의 증언에 기초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문서들 역시 적대 세력들이 고안해낸 대결 각본, 아무런 신빙성도 없는 협잡 문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당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신년사에서도 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 최고 통치권자 입에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자칫 국제사회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선전선동 수단들을 동원해서 적에 대한 반박은 할 수 있지만 이자 말하듯이 뭐 협잡이다 사기다 하는데 32,170명의 탈북민이 엄연하게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사기와 협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제가 볼 때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인권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 그러나 다른 방어 이 대책들을 동원해서 미국의 저와 같은 인권 압박에 대해서 맞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년사에서 인권이라는 표현을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노동신문에 인권 얘기를 자꾸 이 사람들이 큰 타이틀을 쓴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인권이라는 얘기를 쓰지도 않았는데 인권의 단어도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노동신문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네. 미국이 더 인권 단합국이다 얘기를 자꾸 하면서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단어를 인식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 정부가 이 김정은 이 체제가 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인권에 자꾸 변명하는가?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은 실장님이 북한 주민들이 혹시 이 방송을 접한다면 인식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던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에 나오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이것마저도 굉장히 큰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 대대적인 인권 압박을 당하고 있는 북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본격적인 동계 군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남과 북은 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GP를 철수하고 그리고 이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서로 모든 무기들을 뒤로 빼는 마당에 지금 동계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북한판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북한이 지난 이제 9.19 군사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이제 내년 3월 31일까지 넉 달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이제 개인 훈련 같은 걸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우리 태극 연습 같은 걸 두고 이거 군사 합의 분야를 위반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우리 민족끼리에서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저렇게 동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군사 분야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자신들은 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과연 이 훈련의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훈련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분석을 뉴스탑10에서 잠깐 했습니다. 지금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동계훈련 규모도 굉장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2월 1일, 올해 12월 1일부터 북한은 2019년 새학년도 전투정치 훈련에 돌입하는데 네. 정규군 뭐 120만, 육해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다 동원되고 그게 이제 민간 무력인 노농조기군, 인민내무군까지 싹 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규모 면에서는 물론 뭐 전투력이나 현대화에서는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그 전체적인 그야말로 동원력 이런 것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가진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 대부분 유예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를 한 상황인데 이 대대급 훈련만 갖고도 굉장히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럼 저렇게 대규모 동계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비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반론을 거의 안 하고 또 북한군이 저렇게 대규모 훈련을 하면은 우리도 뭔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대급 훈련 이상은 거의 이제 전방에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우리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이 처음에 어떻게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사단급, 군단급으로 왔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2월쯤 오게 되면 국가급으로 합니다. 국가 전체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쯤 와서 우리도 한마디 해야죠. 네. 아니 남북한 합의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왜 국가 전체가 전쟁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또 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좀 빨리 당겨지면 그런 분위기를 또 타고 군사훈련을 좀 유예하거나 그럴 성의를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